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우수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가 2014년도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중간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8개 마을기업은 7월 안전행정부의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치면 지원 대상 기업으로 확정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가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에 관한 안건이 통과됐으며 임시총회 후 SETB와 SE마켓 관련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사회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 사회적 기업가 포럼이 용산구 상상캔버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개최 장소를 옮겨 새롭게 둥지를 튼 사회적 기업가 포럼을 찾아가 봤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전문성을 대가 없이 나누는 프로보노 운동, 사회적 기업 지원 네트워크 세스넷이 주관한 2014 프로보노 허브스쿨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프로보노 변리사 전준 씨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 SE 매거진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소식을 전하는 SE 매거진,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SE 매거진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활동을 전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우수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주영 PD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우수기술의 사업화 전략 수립과 추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화 기간은 1년이며 과제 유형은 시장 즉시 진입형, BT 분야 사업화 촉진형, 전통 분야 사업화 촉진형으로 나뉘고 서울시 지원금은 과제당 2억 원 이내로 지원 규모는 총 10억 원입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이전 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한 서울 소재법인 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연합체를 구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전 기술 사업화를 위한 현장 애로기술 개발 자문, 주변 기술 개발 등 추가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협력기관 자격으로 공동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서울 소재 법인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기업도 참여기업 자격으로 공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지원 대상 이전 기술은 접수마감일 기준 전국 소재대학, 연구기관 등 기술 공급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 의향서를 받았거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술 이전 의향서를 받은 경우에는 선정 통보 후 기술 이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최종 선정됩니다. 서울시는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추가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해 기술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형태와 내용으로 제품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일회성 기술개발 지원을 지향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7월 8일까지 서울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SETB 박주영입니다. 서울시가 2014년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의 중간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38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는데 이 중 신규로 선정된 기업은 23개입니다. 올해부터 안전행정부의 현지조사가 추가돼 7월 이후에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효민 PD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2014년도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중간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8개 마을기업은 오는 7월 안전행정부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으로 확정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심사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자생력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했으며 안행부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2년간 최대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8개 기업 중 신규 지원 기업은 23개로 지원 예산은 총 8억 3,300만 원이고 연장 지원 기업은 15개로
지원 예산은 총 3억 9,600만 원입니다.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커피 로스팅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내일은 청춘 바리스타, 결식아동 도시락 바우처 사업체인 협동조합 행복한 밥상,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협동조합 잼터,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형 지도 제작 기술인 커뮤니티 매핑 교육을 통해 지역 취재원을 양성하는 은평시민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마을기업 현지조사 시 사업성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해 마을기업의 사업성을 사전 검토하고 심사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안전행정부의 현지조사가 필수적으로 추가 실시되는데 서울시의 현지조사는 오는 7월 초로 예정돼 있으며 안행부의 최종 심사 후에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기업으로 확정됩니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 경제과장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ETV 김효민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에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임시총회 후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SETV와 SE마켓 관련 사업 설명회도 이어졌습니다. 정재윤 PD가 전합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가 SETV 아트홀 울림에서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임시총회의 주요 안건은 정관 개정에 관한 것으로 사업단 설치, 이사회 소집 주기, 자문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7개 분야의 14개 조항이 수정, 신설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건은 총회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여 통과됐습니다. 한편 임시총회 후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SETV 김부영 대표와 SE마켓 윤원배 대표가 참석해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SETV 김부영 대표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방송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고 SE마켓 윤원배 대표는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지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경기도 사회적 경제협회가 더욱 공고해지고 경기도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SETV 정재윤입니다. 사회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으로 알려진 사회적 기업가 포럼이 늘 개최하던 장소가 아닌 용산구 상상 캠퍼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개최 장소를 옮겨 새롭게 둥지를 튼 사회적 기업가 포럼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다워 PD가 다녀왔습니다. 공익그룹 보라가 사회적 기업 상상우리에서 운영하는 서울역 상상 캠퍼스에서 사회적 기업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소셜통에서 3분간 전하는 국내 사회적 경제 소식의 시작으로 1부는 김영민 제주폐가 살리기 협동조합 대표, 전혜선 디자인 IP 대표, 유영호 러닝미 대표 등 혁신 기업가 3인의 스피치와 사회적 기업가 글로벌 네트워크인 아쇼카 한국이 소개하는 전 세계 사회혁신 사례로 구성됐습니다. 주최자인 보라의 송하준 대표에게 사회적 기업가 포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가 포럼은 2011년 1월부터 저희가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운영해 오고 있고요.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회혁신 기업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만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회혁신에 이바지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주최해 오고 있습니다. 세 분이 20분 정도씩 같이 얘기 나눠주시고 세 분을 중심으로 참여자분들이 관심사에 따라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얘기를 나누면서 좀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5분 동안 진행된 2부는 포럼 참석자들이 혁신 기업가 중 한 사람을 직접 선택하고 좌담을 통해서 더욱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로 채워졌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인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김영민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이 사회적 어떤 영역의 일들은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누는 역할이 내가 목표한 바도 같이 나눠가는 거죠. 포럼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전혜선 대표와 오늘 강의의 주제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도 기업가니까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눌 땐 나누더라도 일단 내 사업을, 내 아이템을 지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밤늦도록 진행되는 행사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소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았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공모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네, 참석할 거예요. 많이 불러주세요.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SATV 정다원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전문 지식을 대가 없이 나누는 것을 프로보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 지원 네트워크 세스넷이 주관한 2014 프로보노 허브스쿨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특허 교육에 참석한다는 프로보노 변리사 전준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재구 PD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세스넷이 주관하는 2014 프로보노 허브스쿨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에 걸쳐 강남 AV스퀘어에서 진행된 이 교육은 신전테크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준 변리사가 프로보노로 참여했고 사회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허, 지적재산권, 실용신안, 상표 등록 등에 이르는 법률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전준 프로보노는 특허 제도에 대한 개요와 특허 출원의 자세한 과정을 국내와 해외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설명했고 특히 특허와 지적재산권, 상표 등의 활용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주며 사회적 기업이 기업을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참석자들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특허 관련 이슈와 질문을 접수했고 이를 전준 프로보노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을 듣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자유롭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쭉 설명을 드릴 때 저 부분은 내가 좀 더 궁금하다 싶은 거 아니면 업무를 하시거나 평상시에도 궁금했던 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때 질문하세요. 무슨 맛집의 유명한 교육 후반부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출원된 과정들을 찾아볼 수 있는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의 검색 방법을 직접 시범했습니다. 세세한 시범을 통해 사례로 들었던 특허권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친 프로보노 전준 변리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을 기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재권 관련해 가지고 좀 상담을 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그때 양평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스넷 그 관계자분들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분들이 변리사가 이제 여기 사회적 기업 지원 네트워크에서 좀 필요한데 좀 해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게 됐어요. 네. 특허 출원하기 전에 공개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그리고 공개시킬 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만. 교육 참석자들은 특허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실용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교육에 만족해했습니다. 성표라고 그래요. SETV 이재구입니다. 업종 차이에 대한 부분만 있다고 보시면. SE 매거진에서 연중 기획으로 보내드리는 지자체 속의 사회적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 스며든 사회적 경제의 면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대표 지역으로 손꼽히는 서울시 금천구. 김태희 PD가 금천구 사회적 경제 지역 특화 사업단을 찾았습니다. 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고치면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봉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봉제 공장들이 되게 많은데 기존의 그 구조를 보면은 하청 구조로 가는 거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데 대기업에서 하청으로 지역의 공장들로 가는 구조를 저희가 이제 외부 디자이너들을 좀 유입을 해서 디자이너들이 바로 샘플 제작을 하고 공장의 일감이나 일거리 창출을 좀 할 수 있는 구조로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해놀이장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도 들어오고 주민들도 뭐 이렇게 재순환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판매도 하고 자활에서는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먹거리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런 자연스럽게 장터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익히고 배우는 그런 이제 구조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마무리는 여기 뉴스거리로 한다면 나무에서 조금하려고 오일스텐 작업하고 있어요. 뚜껑 쪽에 해도 돼요. 저 앞에 여기 보시면 뚜껑 있죠. 뒤에 반대편에. 저희는 지금 햇빛으로 건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건조기는 그 조건에 따라서는 오븐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집에서 간단한 간식 같은 거를 말릴 수도 있고 또 아까 뭐 달걀도 삶아 먹을 수 있는 햇빛을 이용한 조리기가 되는 거죠. 예,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 저기 또 이 마을 분들이나 지역 분들이 되게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서로 팀워크를 맞춰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 경제를 지역 안에 토착시키는 거, 활성화시키는 거. 저희 특화사업단이 3년이에요. 그래서 특화사업단이 이제 임기가 끝나도 이 지역 안에서 적어도 금천구의 사회적 경제는 잘 자리가 잡혀 있고 선순환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게 저희들의 목표고 바라는 점입니다. 관악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마을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마을 리더 아카데미는 마을 사업에 대해 소통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과 도시농업 현장을 찾아가 경험담을 들어보며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가운데 사회적 기업 최다 밀집 지역인 마포구가 사회적 기업 홍보 책자를 제작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펴낸 홍보 책자에는 관내 127개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분야별 업종별로 수록돼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사회적 경제 홍보 페스티벌에서도 홍보 책자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서울시 여성창업플라자가 개관 1년 만에 누적 방문수 3만 2천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총 매출이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여성창업플라자는 전국 최초의 소규모 점포형 창업공간으로 월 임대료 8만 원이면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여성창업플라자는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마다 공예 마켓을 열어 입주업체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사회적 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는 사회적 경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경제 상담센터는 경기도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센터는 경기 R&DB 센터 1층에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부천시는 여성 창업으로 날개 달기 프로젝트를 복사골 문화센터와 지역 창업 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업을 희망하는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창업 시뮬레이션과 현장 탐방 등 유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여성들의 진입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옥계마을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2014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생활환경복지마을 사업은 생활 여건이 비교적 낙후된 마을에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공모 지원하는 마을 개선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 경관 개선과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사람이 기본이 되는 경제, 사회적 경제가 숨쉬는 현장을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현장 돋보기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경제에 동참하는 이들의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찾아간 곳은 꿈을 꾸고 도전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최계바라 기획사입니다. 최계바라 기획사는 어제 상상하고 오늘 기획하며 내일 실행한다는 모토로 각종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최계바라 기획사의 행사에 SETV가 함께했습니다. 김인호 PD입니다.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드림엔터. 이곳은 예비 창업가들이 모임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분화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곳입니다. 이 드림엔터의 컨퍼런스홀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Y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최계바라 기획사가 제3회 최계바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와 3년 미만의 사회적 기업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많은 형태의 기업 중 왜 사회적 기업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강사 백은정 씨가 구성한 이번 프로그램은 총 3단계였으며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와 자신만의 기업이 가지는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과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자원봉사단체인 열린이웃나눔재단 준비위원회, 시니어 부부의 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 텃밭 프로그램 여보 텃밭, 사회적 경제 정보 공유 플랫폼 소셜통, 지역 청소년들의 네트워킹 카페 로라로라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들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을 개최한 최계바라 기획사는 어떤 곳이며 이 워크숍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최윤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친구가 최계바라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쿠바 혁명가처럼 대한민국 사회에도 유쾌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별명을 앞에다 붙인 거죠. 최계바라 기획사. 대한민국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최계바라 워크숍이에요. 워크숍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예술가들 혹은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자기만의 강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청년들이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왜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사회적 기업인지. 저희도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이 왜라는 질문을 놓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시작하려고 했었던 그 순간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좀 대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창업가들은
자신의 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번 워크숍에서 확실하게 정하게 된 기업의 취지가 앞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청년 사업가이자 사람과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은 최윤현 대표, 그리고 자신의 기업이 사회에서 선한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는 많은 창업가들, 그들의 꿈을 향한 행보가 기대됩니다. SETV 김인호입니다. 강원도는 사회적 경제 주요 정책 심의 의결기구인 강원도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전 영역을 포괄하고 도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원도 내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가 순천향대학교에서 2014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선정단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단체 대표와 사무장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비 집행요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당 200여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대전시가 장애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2014 대전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사무직과 연구, 생산 및 기술 분야 등 50여 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40여 개의 구인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대전시는 능력이 있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뇌병변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대구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합은 전국 최초의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협동조합이며 40여 개 분야의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업체에 일자리가 생기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조합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기금으로 쓰입니다. 전북 사회경제포럼과 전북대학교 공동주관으로 2014 사회적 경제 정책 포럼이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사회경제포럼 유남희 이사장은 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전라북도에 맞는 사회적 경제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2014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13개를 지정해 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신청 기업 중 3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13개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 결과 2014년 상반기에는 92개 업체에 8억 1,300만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은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는 SE 정보광장 시간입니다.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기업의 사회적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신용평가 1위 기업 이크레더블에서 사회적 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크레더블이 운영하는 기업 포털 위더스풀에 사회적 기업 정보를 무료로 등록해 구매 기업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메인 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홍보관 배너를 설치해 구매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사회적 기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범 사업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문의는 141 사회적 기업 캠페인 브릿지센터 이수경 매니저에게 하시면 됩니다.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사회적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도전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청소년 아이디어, 일반 아이디어, 창업부문, 글로벌 성장부문 등 총 4가지 공모부문이 있으며 모집 기간은 7월 23일까지입니다.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 접수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제출 서류, 권역별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2014년도 프로보노 참여자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프로보노는 경영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에 마케팅, 디자인, IT, 인사, 법률, 회계 등 경영 전반에 걸친 프로보노의 전문성을 나누는 재능기부 활동입니다.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프로보노로 참여할 수 있고 프로보노로부터 자문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도 참여 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수시 모집 중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사회적 기업 지원 네트워크 프로보노 센터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SE 매거진은 우리 시대 사회적 경제가 더욱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